지역의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가 중단돼 입주 계약자들의 무더기 피해가 우려됩니다. 군청의 미온적인 대처가 피해를 키웠습니다. 고등학생이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학생은 전학 조치됐지만 정확한 피해 규모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가 2등급을, 후원대는 D등급을 받았습니다. 장학금 제한 등 학생들에게 피해도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화요일 아침 전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고창 지역 6곳에 아파트를 짓던 업체가 돌연 공사를 중단해 분양 계약자들이 피해를 입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업체 대표가 구속됐기 때문인데 고창군은 피해 가능성을 알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고창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8월 초부터 공사가 중단돼 공사 자재만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습니다. 이 건설업체 실질적 대표인 황모 씨가 불법 대출 등의 혐의로 구속되면서 대금을 받지 못한 하청업체들이 현장을 떠난 겁니다. 해당 건설업체가 고창군에서 공사를 진행 중인 곳은 모두 6곳. 한 달 가까이 공사가 중단되면서 분양을 받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낸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본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요. 결론이 날 때까지. 평균적으로 5천이 한 명이에요. 지금 연락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고 그분들은 뭐 2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더구나 업체는 분양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계약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뒤늦게 분양 승인을 받았지만 이전에 계약했던 세대는 어떤 보상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레미콘과 철근, 토목 등 지역 업체들의 피해도 점차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창군은 불법 사실을 적발하고도 제대로 시정 조치를 하지 않아 이후에도 불법 분양이 이뤄졌습니다. 진짜 부실업체인가 그 제기를 한다는 게가 그때는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에. 그 이제 후에 지금 와서 보니까 불법 사전 분양을 할 당시 모델하우스 오픈 기념 행사에 고창군 의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메르스 이후에 소비 회복세가 기대치를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지난달 도내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판매점 판매액 지수를 보면 87.3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도 0.9%가 떨어졌습니다. 올 판매액 지수는 메르스 사태 직전인 지난 5월 98.3으로 정점을 보였다가 이후에는 달마다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북 고창의 한 고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여교사들의 치마 속을 몰래 찍어오다 적발됐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면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이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 고창의 한 남자 고등학교. 지난 24일 이 학교 1학년 A군이 여교사들의 사진을 몰래 찍는다는 신고가 학교 측에 접수됐습니다. 학교 조사 결과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A군이 질문이 있다며 여교사를 옆으로 오게 한 뒤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몰래 치마 속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군은 친구 한 명에게 사진을 보여줬다고 진술했습니다. 호기심으로 시작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저의식이 어느 순간부터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보충 수업이 이루어진 7월 중순부터 한 달간 A군이 있던 교실에서 수업을 했던 여교사 5명이 사진을 찍힌 것으로 학교는 보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선도위원회를 열어 A군을 강제 전학 조치하고 휴대전화와 온라인 저장 공간에 남아있던 사진 10여 장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 신고는 하지 않았으며 학생 진술에 의존해 조사가 이루어져 추가 촬영이나 유포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피해 교사 중 한 명은 불안을 호소하며 병가를 냈고 나머지 교사들도 걱정이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부분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학교는 3년 전에도 학생들이 여교사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전주지검은 8월 한 달간 집중 단속을 벌여 벌금 미납자 19명을 적발해 7,200만 원을 납부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최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자 위장 전입 또는 이동전화 해지 등을 통해 잠적했다 붙잡혔으며 벌금을 내지 않은 한 명은 노역장에 유치됐습니다. 전주지검 남원지청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순창군 비서실장 47살 공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 씨는 지난해 9월 태양광 업체 대표 75살 고모 씨에게 태양광 사업 허가를 내주겠다며 1억 원을 요구해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 씨는 또 2013년 11월 사무관 승진을 대가로 순창군 소속 6급 공무원에게 3천만 원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원로들이 도민 모임을 창립하고 내년 총선 과정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제도권 정치에 대해 도내 시민사회 진영의 목소리가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백남훈 목사 등 도내 각계 원로급 인사들이 차례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50년 전 인구 252만의 전라북도가 180만으로 줄어들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것은 지역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민은 뒷전이요. 중앙 권력자의 소위 저를 유지하려고 발버둥 쳐온 것이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다음 선거에서는 전북 도민들이 하나로 뭉쳐 여야 정치권 어느 쪽이라도 연대해 실질적인 힘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의 부흥을 위해 헌신할 인재들이 당선될 수 있도록 누구든 그 어느 정치적 결사체든 협조하고자. 이런 원로들의 의기투합이 당장 총선에서 파란을 일으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이를 계기로 내년 총선에서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의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잇따를 전망입니다. 지난 19대 총선에서는 도내 진보 인사들과 시민단체가 혁신과 통합이라는 모임을 결성해 시민정치운동과 야권 통합에 나선 적이 있어 이번 총선에서도 어떤 움직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역의 그 다양한 정치 세력이 진출을 해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힘을 모으게 하는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 당장 국회의원 수조차 지키지 못할 정도로 전북 정치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보수는 보수대로, 진보는 진보대로 현실 정치에 대한 이해와 요구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누리당 중앙당과 내년 예산 확보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전라북도와 광주시, 전라남도는 어제 전남 순천에서 새누리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갖고 새만금 남북 이축도로와 지덕권 산림치유원, 태권도원 진입도로 예산 등에 대해 시급성을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왕궁 축사 추가 매입과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등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동부 산악권의 태양광 발전소 건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허가된 3천여 건의 태양광 발전소 가운데 3분의 1인 1,100여 건이 진안과 장수, 남원, 임실 등 동부 산악권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서부 평야 지역의 개통 연결 용량이 부족해지면서 일조 시간이 부족한 동부 산악까지 발전소 건설이 추진되는 것으로 이로 인한 민원과 분쟁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국정감사 시스템의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 공무원 노조는 올 하반기에 국회 농해수위를 비롯한 3개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막대한 자료 요구로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농해수위는 지난 4년 연속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답변 자료의 상당수도 사장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개선책을 요구했습니다. 교육부가 어제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우리 지역 대학 2곳이 하위권으로 선정됐습니다. 이들 대학은 정부의 각종 지원에서 제한돼 자체적으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강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의 첫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서남대와 호원대가 하위권으로 평가됐습니다. 평가는 A부터 2등급까지 5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설립자가 교비 횡령 등의 혐의로 수감돼 있는 서남대는 최하 등급인 2등급을 받았습니다. 호원대는 이보다 한 단계 위지만 역시 하위권인 D등급을 맞았습니다.
이들 대학은 내년부터 국가장학금 등 정부의 지원에서 제한됩니다. 특히 최하 등급을 받은 서남대의 경우 학자금 대출 가능액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대학 모두 정원에 10에서 15%를 감축하도록 권고받았습니다. 저희 대학은 정상화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기간에 또 이런 식으로 산문을 끼얹는 식이 돼서 저희는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평가는 과거와 달리 결과가 2년가량 유지돼 신입생 모집에서의 타격도 불가피해졌고 학교 운영 전반의 파장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한편 전북대를 비롯해 원광대와 우석대, 전주대와 군산대 등 도내 5개 대학은 최상위인 A등급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어제 열린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임형택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 업무 추진비의 사용처와 시간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익산시는 세부 내역 없이 총액만 한 달 뒤에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 의원은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한 업무 추진비 내역이 한 달이 넘도록 제출되지 않고 있다며 투명한 공개와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국제축구연맹 피파 실사단이 2017년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를 신청한 전주 등 국내 9개 후보 도시를 대상으로 오늘부터 열흘간 경기장과 훈련장, 호텔 등의 시설을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에 대한 실사는 오는 4일로 예정돼 있는데 조직위원회는 이번 피파 실사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달 22일 모두 6개의 개최 도시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주시가 항공대대 이전을 위한 토지 보상에 착수했습니다. 전주시는 이달 4일 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토지 150여 필지에 대해 오는 10월부터 2017년까지 보상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상되는 보상 규모는 114억 원으로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를 거쳐 진행할 계획입니다. 요즘 아이 키우는 가정마다 양육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요. 완주군이 이번 달부터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도내 시군 소식을 이흥래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완주군이 출산율을 늘리고 출산 양육에 유리한 사회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도내에서는 최초로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구에 이번 달부터 양육비를 지원합니다.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보호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만 6세부터 9세까지 셋째 아이 이상의 다자녀 가정으로 매달 10만 원씩이 지원되는데 약 500여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현재 양육비 부담이 매우 큰데 셋째 아이 이상 양육비를 지원해서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완주군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주군이 반딧불 축제와 함께 마을에서 숙박을 하면서 함께 즐기고 체험하는 마을로 가는 축제를 마련했는데 방문객들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번 마을로 가는 축제는 11개 마을이 참여하고 있는데 축제 첫날부터 700~800명이 직접 마을을 찾고 예약하는 등 높은 인기를 끌고 있는데 다슬기 잡기와 뗏목 타기, 발효액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리고 있습니다. 부안군은 부안 출신으로 설장고 명인이었던 고 이동원 선생의 얼을 기리고 호남 우도농악의 보존 계승을 위해 군립농악단을 설치합니다. 부안군은 군립농악단 설치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운영할 계획인데 농악단 운영과 함께 농악 계보를 정리하고 영상물 제작 기록화 사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창 복분자주의 중국 수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창 서해안 복분자주는 올가을 추석을 앞두고 중국 산동성 내 유명 백화점에 추석 선물 상품용으로 복분자주 2,000세트 5천만 원치를 수출했는데 고급 술의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수출량이 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흥래입니다. 올해로 54회째를 맞는 전라예술제가 오는 3일 개막해 5일간의 열정으로 완주군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라예술제는 전북예술의 용광로에 희망의 불 지피자라는 주제로 국악과 연극 등의 다양한 공연이 매일 2차례 열리고 추억의 영화 상영과 문학 강연 등이 진행됩니다.
전라예술제는 한국예총전북연합회가 설립된 1962년에 시작돼 매년 열리는 문화예술 행사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된 화제작들이 재상영됩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는 모레부터 나흘간 전주영화제작소에서 올해 영화제 화제작 24편을 앵콜 상영하는 폴링인 전주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영화제 측은 관객과의 대화와 다양한 전시, 공연 이벤트 등 부대 행사도 준비돼 있다며 많은 관심을 부탁했습니다. 우리 지역의 각종 문화 행사 소식을 안내해드립니다.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 유품 특별전이 오늘부터 7일간 전북대학교 박물관에 마련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에른스트 놀팅하우프의 독주회가 오늘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작은 영화관 기획전이 오는 11일까지 부안 마셸 영화관에서 진행됩니다. 부안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 등 4개관이 소장한 유물을 오늘부터 19일까지 휘목미술관에서 전시합니다. 제17회 펩시바 워십댄스 페스티벌이 오늘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오늘부터 11일까지 대입지원실에서 대입수시 대면 진학상담을 실시합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4일까지 시니어 기술창업스쿨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군산 여성인력개발센터는 내일 군산 고용센터에서 취업인식 전환 특강과 구직 박람회를 진행합니다. 새만금 지방환경청은 오늘부터 10월까지 제1회 새만금 환경이야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생태 문화 분야의 세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오는 4일과 5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됩니다. 전라북도 지역은 오늘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오후 한때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고창 27도, 전주 28도 등 26도에서 28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바다 물결은 서해남부 전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